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차장 인허가 관련돼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세차장 인허가는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물 이렇게 보면 등급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용도별로 쭉 돼 있을 때 1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위의 상위 등급인 1등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에서 10 단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허가사항이고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관련 시설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대지나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매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임대 아니면은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과연 여기에 세차장이 인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인은 무조건 판매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은, 목적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는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동산 중개인은 허가가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허가가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 챙겨 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할 지역에 있는 담당 구청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주소를 알려주고요, 여기에 허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직접 통화를 하고, 아니면 찾아가서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은 일일이 다 부동산에서 그런 매물건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릴 수 있는 건 추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검토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관공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 공무원도 이 프로그램, 여기 있는 웹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시조래 좀 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이제 PC 버전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봤을 때도 바로 현장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만 입력해 줍니다. 자,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차장의 행위 제한 정보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들어볼게요. 도로명으로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먼저 제 가게에서부터 먼저 해볼게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자로 들어가서 도로명은 295번 길, 295번 길 왜 없지? 해운대로 295번 길,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95입니다. 95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 행위라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행위에 내가 세차장, 여기 자주 찾는 건 있고요, 내가 세차장을 치면 됩니다. 세차장, 내가 세차장을 허가를 내야 되니까 세차장 엔터 치면 세차장이라고 뜨죠.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열람, 예 맞습니다. 열람. 자, 여기 보시면 지역구 제가 있는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거 없이 세차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조례에 해당이 되는 경우 또 이 세차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이 가능하다, 세차장이 되어 있고요, 건축법상. 그리고 첫 번째, 세차장을 차릴 때는, 인허가를 낼 때는요, 건축가에 먼저 건물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등록이 돼야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세차장에 대한 인허가, 폐수 처리에 대한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하게 됩니다. 부과를 갖다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환경과에 전화하지 않고요, 먼저 건축에 관련됐기 때문에 건설과에 먼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건설과가 있지만은 다른 데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그 해당 관공서를 부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부서 내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 만약 임대나 어 임야나 아니면 뭐 대지나 이런 경우에 각 지역마다 구별로 이제 구 안에서 또 나눠줍니다. 무슨 동은 담당자 A라는 분이 하고 어떤 지역은 B라는 분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담당자도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화만 하면 되겠지만은 나중에 한번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건축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든 관공서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문의하는 단계에서도 내가 얼굴 한번 비치면은 다음에 또 보이고 이러면은 이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방문하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이 될 때. 자, 다른 지역을 한번 볼게요.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부산 지역은 부산 지역이 매매가 올라온 게 있는가요? 한번 볼까요? 어디가 상가나 뭐 이런 거 볼까요? 상가, 일치, 공장, 건물, 토지 볼게요. 토지, 아이고, 자, 60이면 20평. 매매. 거래 방식은 월세를 할게요. 월세. 이름 주소를 모르겠네. 이름 주소를 모르겠어요. 주소가 안 놉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자, 이제는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저희 가게 입구에서 보시면은 큰 도로가 있어요. 센터면은 보통 인허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건물로 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클릭하고 이 위치의 주소는 하면은 우동 1210-2번지. 자, 행위 제한에서 우동 1210-2번지 그리고 세차장 돼 있죠. 열람 클릭. 자, 여기는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해가지고 별도 확인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은 건설 가능하고 그리고 밑에 이쪽은 해당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는 이쪽 위에 보시면 별도 확인 필수로 되어 있죠. 이걸 보시고 이걸 직접 관공서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 밑에만 건축 가능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건축 가능이 있고요. 동시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조례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시조례에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건축 불가라고 딱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불가는 빨간색으로 뜨는데요. 건축 가능과 건축 불가가 동시에 딱 뜨는 경우는 건축 불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항에서 전부 다 저촉이 되지 않아야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상업시설, 공업시설,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세차장이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부산시 경우입니다. 부산시의 이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15m 도로에 도로폭이 15m입니다. 그 도로폭이 15m의 도로에 대지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대지가 10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차장 인허가 가능하고요. 3종 주거지는 그런 조건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셀프 세차장 같은 건 그렇겠지만은 손 세차장, 디테일링 샵이나 그리고 아니면 광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세차 허가를 내고 싶다. 내가 있는 건물에 내에서 이런 경우는 이 건물이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그 건물주가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 모든 재반 비용은 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수수료를 다 드려야 되지만은 건물주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해 주는 경우 이게 가능한지는 설계사무소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다 접해 있고 다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건축물이 또 만약에 불법으로 증축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런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게 해결돼야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들어가실 때부터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무턱대고 그냥 딱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지 하면은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토지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 이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A란 지역, B란 지역, C란 지역 각각 부동산에 다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걸 물건이 나왔을 때 연락을 달라고 하면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주소 먼저 확인하고요. 왜냐하면 주소 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알려달라. 그래야지 계약이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먼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먼저 1차 걸으시고요. 만약 여기서 통과됐다 하면은 직접 관공서에 전화하시고 아니면 방문하셔가지고 좀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건축물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는 직접 안 보셔도 또 아시잖아요. 주소가 나오면 이 지역이구나. 그리고 건물 다음 지도에나 노드뷰를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직접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조건 1차적으로는 이제 모든 책임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게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붙잡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다 발로 뛰셔야 되고요. 이 발로 뛰는 수고를 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나의 수고를 조금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세차장 허가를 내기 위해서 내는 위치를 임대하기 위해서 저는 한 8개 정도 돌아다녔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제가 봤던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봤던 자리는 바로 옆에였고요. 지금 현재 가게 옆자리였고 와서 보니까 옆자리는 임야였고 임야는 또 허가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야였고 그리고 옆에 또 제 이쪽 자리가 비어 있길래 공터로 되어 있길래 이것도 임야인가 싶어서 제가 네이버를 확인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네이버 지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대지더라고요. 대지로 되어 있어서 바로 연락해서 그러니까 저희 주인과 주인과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저는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창업을 하시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상권도 중요하고요. 그 상권에서 또 그만큼 내가 세차장 인허가 충분히 허가되는 자리이면 더욱더 좋겠죠. 좋고요.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디테일링 샵이라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큰 도로가 아닌, 큰 도로가 끼지 않고 뒤쪽에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쟁력은 나의 시공 능력이 경쟁력이지 굳이 비싼 임대료 주고 그 앞에 나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비싼 임대료 내고 앞쪽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임대로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땅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 15m 되는 도로에 폭이 15m 되는 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라고 하면은 거기 건축물을 올리는 게 가장 좋죠. 누가 거기다가 세차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디테일링 샵이라면 굳이 큰 도로가 아니라도 좋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느긋하게 모든 일정은 조금 촉박하게 하시면 실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보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세차장 인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1차 판가름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청 담당자, 관공서의 담당자를 만나서 직접 확인하는,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 오늘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세차장 인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